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정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길 대표랑 이제 소개를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상길 대표와 관련 관계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척추 측만에 대한 학교 검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학교 검진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측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뭐 저희 학생들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시즌들이 운동 기능에 대한 저하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뭐 필라테스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헬스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단편적인 프로토콜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좀 첨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시간은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맨날 이제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만 데리고 이제 이러한 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렇게 각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영광스럽고 기쁘기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척추 측만 인식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이상길 대표가 이걸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제가 준비한 파트는요, 5가지에 대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버뷰 파트부터 들어갈 거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간단한데 저희가 너무나 생각을 좀 안 하고 그렇겠지. 이렇겠지라는 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스파인이라고 얘기하는 33개의 주체는요, 인체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시는 부분과 같이요. 뭐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한 파트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인체의 중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얼라이먼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누구나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본이라고 얘기하는 뼈 위에 머슬도 있고요, 스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측만이라고 얘기하는 아담스 포워드 밴딩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그리고 저도 하고 있고 이 슈로스에서도 하고 있는 포메트릭이라고 얘기하는 척추 구조 분석을 찍어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10도라고 얘기하는 상징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9도라고 얘기해서 얘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도라면 한 달 후에 언제든지 10도가 될 수 있는 각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선이 됐다 그러더라도 이제 가장 문제가 그거죠. 개선이 됐지만 이 개선이 된 각도가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변형, 그걸 우리가 만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중심축을 유지하는 스파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신체 지지를 하고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개념을 먼저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건, 학교 검진에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연령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유전적이라고 얘기하는 패턴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특발성입니다. 원인이라든가 정확한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그러한 원인이 안 알려졌으면 검진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은
스쿨링에서 먼저 개선이 돼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거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이러한 내용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너무 폐쇄적이죠. 각각에 대한 영역들이 자기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깨고 싶은, 뭐 제가 감히, 제가 뭐도 안 되지만, 그걸 좀 깨고 싶어서, 저는 이제 학교 측만 시스템을 검진을 하게 되면, 다 전파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는 어쨌든 지금 여기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포커스에 맞춰지고 있고요.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건 청소년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청소년기가 될 수도 있고 유소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청소년기와 유소년기에 대한 연령대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다르고 또 법에 따라 달라요. 법에 따라 달라요. 요걸 좀 우리는 이 척추측만 인식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좀 이러한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끼리라도 이 성장기라고 얘기하는 연령대를 다시 한번 좀 개념화시킬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감히 합니다. 감히 좀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문제가 되면 성인기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요통, 로우백 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우백 페인 그러면 필라테스라든가 헬스 쪽에서는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기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반드시 성인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측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 연령층에서 경계가 없는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질환이냐 질병이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발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요.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혹시 선생님들 핸드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러고 보면 앞에 있는 누군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 뭐야? 왜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앞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할까봐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데도 그냥 왜 저러지? 나한테 관심 있나? 오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척추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러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러고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도 내 척추를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내 보호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좀 그래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직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맞춰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희도 전철을 타거나, 선생님 뭐 전철 많이 타고 오셨을 것 같긴 한데,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리를 먼저 보고요. 자리가 없으면 문이 열리는 곳에 굳이 여기 꼭 기대요. 그렇죠? 기대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등대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일단 룸바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일단 후방 쪽으로 경사가 무너지게 될 거고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면 인체의 중심에 대한 중력은 수직 방향밖에 안 되잖아요. 수직 방향밖에. 그리고 인체의 뒤꿈치 쪽에서 중심축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굳은 살이 하필이면 뒤꿈치에 박히는 거거든요. 각질이라고 얘기하죠. 점심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봐요. 근데 아이들을 오늘 끝나고 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그 청소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따가 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 계시던지. 분명히 이러고 보실 겁니다. 그러면 얼라이먼트라고 얘기하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 인체의 수직면에서 0이라고 얘기하는 대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지하철에서 뭔가에 거치되고 있으면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무게가 80kg인데 이러고 있으면 플러스 18kg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얘도 문제가 생기죠. 척추측만인데 왜 자꾸 목 얘기하냐고요. 저희가 척추측만 그러면 척추에 맞춰서 대충 얘기를 합니다. 포멀하게.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이라고 얘기하는 ADL이죠. ADL이라고 얘기하는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스파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사실은 경추라고 얘기하는 건 거북목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느낀 결론은 제가 2017년부터 척추측만에 빠져서 지금까지 계속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예전에는 계속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학교 검진을 시작한 건 2017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방송이 지금 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긴 한데 코로나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 좌식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패턴이 너무나도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좌식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립하고 계신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등받이가 있었다면 선생님들 어떻게 앉아서 계셨을까요? 이미 벌써 다 그렇죠. 다 이렇게 되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경추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폰은 전부 다 있거든요.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는 거를 보면 경추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저희가 회전이라고 얘기하는 로테이션이라든가 뭐 틸트라든가 인클리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각도의 변화가 있지만 경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동반 손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타겟팅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PPT가 좀 깨졌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이게 제가 맡은 세션은 학교 검진 세션이니까, 저희는 어쨌든 집단별 특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건 유소년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따지면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 3학년까지 6년이라고 얘기하는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그라운드가 다 있고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참 1등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1등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성장기 아이들이 좌식 생활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중에 14시간 앉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등받이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등받이가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에 대한 병변도 되고 다리를 일단 무조건 꼴라고 그래요. 다리를 무조건 꼴라 그러면 일단 골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트위스팅에 대한 비틀림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좌식 시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포커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성장기에 대한 특발성 형태가 성인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마트폰에 대한 과사용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2015년 최근 자료가 더 이상 없습니다. 2015년도에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 아이들이 훨씬 더 많더라. 라고 얘기하는 자료가 이거는 뭐 국제적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성장기의 척추측만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성인기를 거쳐서 노인기로 되면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개선일 전혀 우리나라에 없다면 우리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건강적인 패턴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척추측만증의 유병률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나라는 차치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요, 요렇게 6.72%. 근데 이 자료가 10년 전 자료예요. 아직까지 이러한 자료가 업데이트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급속한 증가, 여전히 증가 추세고요. 여전히 증가 추세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패널 데이터를 모아 보면 이렇게 급속한 증가 추세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반드시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척추측만 각도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을 했을 때 척추측만 각도가 문제가 생겨 10도가 이상이 되고 20도가 넘어가면 학교에서는 부모한테 왜 얘 관리를 안 시키냐라고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 각도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제 패밀리 닥터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러한 이 학교 검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유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좀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 시스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관리만으로도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쨌든 수동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연계 특별성 척추 측만은요, 조기 발견을 해야 운동에 대한 개선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학습 방법은요, 성장을 하면서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반드시